안녕하세요. 잡초hun성 이슈라디오 잡초훈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돌아가는 세 가지 이야기 준비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필리핀 육아 도우미의 논란이 일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총 세 가지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4주간 160시간 교육을 실시해 주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 수당으로 96만 원의 돈을 받게 되고요. 숙소도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그 크기가 고시원 크기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비좁습니다만 해당 숙소의 위치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울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죠. 그리고 시간당 13,700원을 받게 되고요. 한 달간 풀로 근무를 하게 되면 238만 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업무 외적인 부분은 안 해도 되고요. 오로지 업무에만 충실하게 집중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필리핀 육아 도우미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필리핀 이모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도 수료하고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57%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모님들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한번 내용을 보면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조기 취소율이 57%에 달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다. 너무 비싸다. 중위소득의 46.7%를 차지한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역별 현황 쭉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다른 곳들은 처음에 계약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걸 보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최종 계약인데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줄었어요. 딱 한 군데 동남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그래도 비싸다고 하는 동네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쪽만 늘었습니다. 나머진 다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싸요. 한 달에 238만 원을 지출을 해야 돼요. 풀로 돌렸을 때. 그러면 이 238만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대한민국 30대 한 가정의 중위 평균 소득,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가정 기준으로 509만 원을 버는데 대략 절반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죠. 내가 또 내 와이프가 둘이 합쳐서 한 달간 총 버는 돈의 절반을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남은 돈으로 뭐 장도 봐야 되고요. 애기 옷도 사야 되고요. 뭐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은행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비싼 금액이죠. 그럼 해외는 어떠냐? 홍콩은 우리보다도 훨씬 물가가 비싼 나라죠. 그럼에도 최소 83만 원이고요. 싱가포르는 월 48에서 71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비싸죠, 외국에 비해서. 이래서 금액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금액은 대한민국 상위 10%만 출산을 장려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그럼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업무에 대한 범위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애기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가족들, 성인들의 옷이나 음식 준비 이런 건 안 돼요. 애기 음식 준비도 불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안 돼요. 간단하게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워주는 건 돼도 불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뭐 청소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손걸레질을 하거나 손빨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장 보는 것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애기 위주의 그런 근무 환경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애기 옷을 세탁기에 빨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애기 옷 사이에 어른들 옷이 껴있으면 어른들 옷도 빨아도 돼요.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애기 음식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른들도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음식 데우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뭔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는 업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이를 성실히 돌보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 많죠, 국내에도. 그런데 영어를 추가로 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에 반절을 내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상위 10%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체적으로 이 해당 논란을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해당 가격에 비해 제한되는 업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분들이 번 돈은 국내에서 재사용되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내 자금 해외 유출.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중장년 노년층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업 없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육아 사업을 먼저 실시를 해 보고 그 후에 해외 인력을 데려오는 사업을 해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업이 국민들 대다수를 위한, 서울시 대다수를 위한 사업인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상위 1%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뭔가 한번 보강을 해보자, 대처를 해보자 해서 내놓은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좀 사업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 중에 한 명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최소한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에 정말로 당연하게 마음 편하게 박수 받으면서 부모 중 한 명은 회사에서 나와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조성을 나라에서 해줘야 되고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 기관도 만들어져야 돼요.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도 해당되지만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이때도 정말 미치거든요. 아기가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뭐 남는 시간 이것 때문에 미쳐요.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대처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당연히 금액은 저렴하게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각종 사회적 차별, 니네 집 뭐야? 니네 집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니네 아빠 차 뭐 타? 니네 아빠 한 달에 얼마 벌어? 진짜 이러한 차별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정말 당연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나와 내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 거기에 맞춰서 분수에 맞게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분수에 맞게라는 뜻이 나와 내 아내가 버는 돈에 최대한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대출까지 합쳐야 분수에 맞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은행 빚 갚느라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상식적으로 분수에 맞게 살면서 이게 당연한 거고 차별받지 않고 애를 키움에 있어서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와 시스템이 조성이 되는 게 이런 필리핀 이모님 모셔오는 사업보다 선행돼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양수 터져도 뼈 부러져도 결국은 뺑뺑이를 돌았다. 그런데 정부는 야 걱정하지 마 정상 가동 중이야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의료 대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어떤 일들이 최근래 있었냐? 90대 노모가 갈비뼈가 골절돼서 이틀 전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르신이잖아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붕대를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고통이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90대예요. 당장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응급차를 불렀고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응급실에 못 가셨어요.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임신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터졌으나 뺑뺑이를 계속 돌다가 6시간 만에 병원에 간 거예요. 정말 다행히 뭐 아기를 조산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호닥호닥 뛰는 일이냐고요, 진짜. 또 손가락이 잘렸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상위 타클래스 중에 하나에 있는 절단 사고가 났는데 결국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이 안 나서 90km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환자가 절단 사고가 난 곳이 광역시고요. 이동해서 치료받은 곳은 일반 시예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물론 이런 절단 사고는 시 도를 넘나들면서 치료를 받는 일이 많다곤 하지만 뺑뺑이를 결국은 엄청 돌다가 간 거잖아요. 이거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뺑뺑이 외적으로도 경증, 열이 많이 난다던가 설사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실에서 거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시면은 원래 비쌌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이젠 치러야 됩니다. 아기가 열이 팔팔 나도요.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일선에서 지켜야 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요. 하나는 의사예요. 두 존재가 쌈박질이 난 거잖아요. 정부는 뭐라고 하냐? 의료대란 아휴 그런 거 없어요. 뺑뺑이 돌고 이런 거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선동되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이전 정부 또 그 전 정부에서 했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 이런 거 없으니까 일단은 선동되지 마시고 자, 알아서 잘들 좀 계셔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정부고요. 해당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자기들 의대 정원부터 시작해서 건드니까 야, 멍깡으로 날 건드려? 나는 엄마 내 밥그릇이 니들 목숨보다 되게 소중한 사람이거든? 나 건들면 니들 다 죽는 거야. 그래도 건들고 싶어? 아 잠깐만. VIP의 지인들은 제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치료해준다. 라고 말하는 게 의사입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인들은 병원에 잘 보내고 있죠. 예, 어떤 의원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양쪽 존재 싸움에 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됐냐? 동네 호구가 됐고요. 병신이 돼버렸고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 시점 24년도에 세금 내면서 의료보험비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둘 싸움에 껴가지고 왜 목숨을 잃어야 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되고 다칠 걸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맞춰보고요. 정말 이번 연휴에 돌아다니면서 한 명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승객들이 있는데 광역버스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리고 핸드폰 보면서 가신 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 참나. 해당 뉴스를 보면은 한 남성이 앞좌석에 두 발을 올리고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웃긴 거는 양말은 또 빵꾸가 나 있고 핸드폰은 뉴스를 읽어보면 핸드폰은 심지어 귀에 이어폰을 꽂지도 않고 큰 소리로 틀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쌍마이웨이죠, 쌍마이웨이. 못 배운 거죠. 무식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창피할 따름이고요. 제가 일전 영상에 하나 참고자료로 우스갯소리로 올린 게 있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냐? 자, 영상 보셨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웃기지만 그냥 이런 분들은 가가지고 맴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맴매, 우스갯소리로. 이런 분들이 좀 없어지기를. 서로 공중도덕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지 않습니까? 공중도덕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명절이다 보니까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고 구독, 좋아요 저를 열심히 뛰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여러가지 화나고 답답하고 황당하고 부조리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시면 제가 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